안녕하세요. 다산유튜브 최중현 원장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우리가 KEC라고 합니다. 예전에 KS 규정과 우리가 국제 규격 IEC 규정을 합쳐서 KEC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우리가 2010년부터 시험에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시험이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2021년부터는 이 KEC 규정,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시험에 적용이 되고요. 이 규정 자체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이건 아니고 2011년부터 규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18년에 공표가 됐습니다. 2018년에 공표가 됐다가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2021년부터 이제 적용되고 시험에서도 이 한국 전기 설비 규정이 적용될 겁니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뭐 이런 KEC 규정에 대한 소개 등은 뭐 제 개인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가 있는데, 예전에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과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뭐 문제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30-40% 정도 변경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비해서 삭제된 부분, 그 다음에 변경된 부분, 그 다음에 추가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효율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런 목차도 조금 변경을 뒀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수업하는데, 공부하시는데 가장 편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는데,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1장에서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은 이 한국 전기설비 규정을 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전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절연, 그 다음에 접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은 전선로인데요. 우리가 전력공학 1장의 제목이 전선로입니다. 뭘까요? 전선, 지지물, 애자, 지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라는 부분이 전선로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저압 전기설비. 우리가 전기설비라고 하면은 저압, 그 다음에 고압, 특고압 등이 있는데, 3장에서 저압 전기설비, 그 다음에 4장에서 고압과 특고압 전기설비에 대해서 이렇게 수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서는 전기 철도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인데, 5장과 6장은 그 출제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뭐 공부 내용도 많지는 않고요. 이렇게 6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1장이 뭐냐? 1장 공통사항입니다. 일단 공통사항인데, 공통사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1절에서 일반사항, 여기는 보통 뭐냐? 전압의 종별을 명시를 합니다. 저압은 얼마부터 얼마, 고압, 특고압은 얼마부터 얼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KEC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들 있죠.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1절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그 용어 위주로 그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전선, 당연히 전기 배우니까 전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3절에서 절연, 4절에서 접지 시스템, 5절에서 피레 시스템에서 1장 공통사항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1장 공통사항 1절 일반사항에 대해서 시작을 할게요. 일반사항 뭐냐? 목적, KEC의 목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압의 구분,
대해서 저압, 고압, 특고압 등의 구분에 대해서 용어 정리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다음에 감전에 대한 보호, 과전류에 대한 보호,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어 정리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정의한 용어를 K20 규정 계속 공부하면서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용어 있죠. 이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뒷부분은 공부가 쉽습니다. 왜냐? 내가 용어를 알면 그 법규 자체가 당연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용어를 알고 암기하는 것하고 모르고 암기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3장 용어의 정의 이 부분 꼼꼼하게 해주시면은 K10 전체가 좀 수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KC의 목적이요. 한국전기설비규정 뭐냐? 코리아 일렉트로테크니컬 코드라고 해서 KEC입니다. 얘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고시에서 정하는, 예전에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고시를 하면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을 갖고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고시를 하는데 그것을 판단 기준이 아니고 한국전기설비규정 KEC에서 이렇게 명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설비의 안전 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진 않겠죠. 네, 근데 그래도 이 책의 제목, 이 책이 의미하는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압의 구분입니다. 전압의 구분은 예전에는 우리가 판단 기준이라고 그랬죠. 이 KC 전에는 판단 기준에서는 교류가 600V였고 직류가 750V였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공부하시는 책에 600V, 750V라고 되어 있으면 2021년 이후부터는 안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저압은 1kV 이하, 교류 저압은 1kV 이하, 직류 저압은 1.5kV 이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600V 기준으로 했습니다. 근데 외국은 1000V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압이라고 했는데 외국 저압으로 판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규격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저압을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진 거고요. 고압은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 초과입니다. 고압과 특고압은 예전과 동일한데 저압의 종별이 변경되었다. 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용어의 정리라 그랬죠. 용어의 정리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용어로 외워주시면은 뭐 당연히 완벽하게 시험 준비가 되고 좋겠지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험에 자주 나올 만한 것, 그 다음 시험에 나왔던 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암기했으면 좋겠던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만약에 약간 대충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공부할 때 많이 나오지 않고 시험에도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용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숙지하시려면은 많은 부담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선별한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공인입선입니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가공인입선은 뭐냐? 그림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전주입니다. 전주고 얘가 수용가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우리 가정이라고 봤을 때 가공인입선은 뭐냐? 지지물에서 이렇게 가정으로 첫 번째 들어오는 이런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이에 지지물이 없다는 겁니다. 지지물이 없다는 거. 수용장소 부침점을 이루는 가공전선은 가공인입선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여기 연접인선이 있습니다. 연접인선인데 연접인선은 또 뒷부분에 나와요. 뭐다? 두 번째 집부터 연접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공인입선, 연접인선도 이따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순으로 하다 보니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따 연접인선 나왔을 때 이 그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섭선,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 지지물 전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모든 선을 가섭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폐소, 개폐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개폐가 뭐예요? 전기를 개폐한다는 거죠. 개폐한다. 열고 닫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하는데, 발전소나 변전소에도 개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제외하고, 발전소, 변전소 그런 곳을 제외하고 전기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곳을 개폐소라고 합니다. 개폐소 안에 시설된 개폐기비 기타 장치에 의해서 전로를 개폐하는 곳인데, 발전소, 변전소 및 이 수용장소 이외의 곳입니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럼 개통연계가 있습니다. 개통연계. 개통연계는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분산형 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 한전이 있어요. 한전이 있고,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죠. 이렇게 수용가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한전에서 전기를 100% 받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풍력도 있고 태양열도 있고, 뭐 연료전지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한전 계통과 이런 신재생 계통을 연계해서 부하를 공급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력계통이라고 하는 거죠. 전력계통은 뭐 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둘 이상의 전력계통 사이를, 둘 이상의 한전계통, 뭐 신재생계통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겠죠.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전력계통 상호간을 통연소 변압기 또는 직류 교류 변환 설비 등에 연결하는 것, 뭐 인버터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연결하는 것을 계통 연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통 외 도전부. 전력 계통 외 도전부입니다. 도전이 뭐예요? 도전부라는 것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통의 도전부라 하는 것은 외라는 말이 들어갔죠. 외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력 계통 외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분 어딜까요? 수도 관로, 건물의 철골 이런 부분도 전기가 흐를 수 있죠. 근데 전력 계통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도 관로, 건물의 철골 전부 다 쇠죠.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의 전이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 도전성 부분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통 접지. 이런 계통에 접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런 계통 접지는 중성점 접지. 우리가 전력공학을 배우게 되면은 중성점 접지, 직접 접지, 그다음에 소리액터 접지, 저항 접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지를 보통 계통 접지라고 해요. 그래서 전력계통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 뭐 지락사고 이런 것들이겠죠. 대비해서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 우리가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주관식입니다. 계통 접지에 대해서 쓰지요라고 하면 이 KC에 명시된 이 내용을 최대한 가깝게 써 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계통 접지입니다. 그 다음에 고장 보호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고장이 났으니까 보호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KC에서 명시한 용어의 정의에 따르면 보세요. 좀 내볼게요. 고장 보면 보세요. 고장 시 기기의 노출 도전부의 간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을 고장 보호라고 합니다. 이게
요 밑에 보면 기본 보호하고 비교를 해주세요. 고장 보호는 고장식 기계 노출 도전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동기가 있어요. 전동기 이렇게 있어요. 뭐 전동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고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전동기 외압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닿으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스로부터 보호하는 거. 고장식 기기의 노출 도전부, 노출되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을 고장식 기기의 노출 도전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접 접촉 등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이고요. 기본 보호도 같이 하면 정상 운전 시입니다. 정상 운전 시. 기기의 충전부라는 것은 평소에 충전이란 전하가 충전되어 있다는 거죠. 평소에 전하가 충전되어 있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직접 접촉입니다. 그래서 고장 보호는 간접 접촉, 기본 보호는 직접 접촉. 고장 보호는 고장 시, 기본 보호는 정상 운전 시. 이런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한다. 요거 한번 구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관등회로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관등회로 뭐냐? 방전등용 안전기, 우리 형광등에도 안전기 있죠. 그런 안전기로부터 또는 뭐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뭐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관등회로라고 합니다. 요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고요. 급전소도 시험에 잘 나와요. 급전소 뭐냐? 급전, 뭐 돈이 급하다 이게 아니고 급전보다 전기를 공급한다. 전기를 공급하는 지령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지시 및 급전 조작을 하는 곳, 전력계통 운용에 관한 지시, 급전 조작하는 것이 우리가 급전소라고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온 거 이것도 고장보호, 기본보호도 시험에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강조했던 부분들은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피레 시스템입니다. 내부 피레 시스템은 우리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내부와 외부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여기에 집 꼭대기에 피레침이 있습니다. 피레침이 있다면 얘가 이렇게 낙뢰가 쳤을 때 이 피레침이 맞아서 여기 외부이나 도선을 통해서 땅으로 이렇게 접지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외부 낙뢰 등에 의해서 보호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외부 피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외부 피레 시스템. 근데 내부 피레 시스템은 이 내부에 보면 뭐 가전제품이나 기기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급격한 펄스 전압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것을 내부 피레 시스템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피레 시스템은 내부 피레 시스템.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 등을 보호하기 위한 뭐 예를 들어서 SPD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서지 보호장치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것이 내부 피레 시스템이에요. 근데 내부 피레 시스템은 뭐냐면 등전이 본딩, 어렵게 이해하지 마시고 등전이 본딩이 뭐냐면 이 뒷부분에 나오죠. 여기 나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는데 전이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 기기가 있습니다. 기기가 있고 여기에 철골이 있어요. 뭐 수도관이 있습니다. 수도관이 있는데 얘가 뭐 2V고 얘가 1V였는데 이 두 개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연결하면은 당연히 뭐요? 두 지점의 전위가 같아지죠. 전위가 같아지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위를 같게 해서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등전이 본딩 연결하는 선, 등전이 본딩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전이 본딩 또는 외부 필의 시스템 전기적 절연으로 구성된 필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필의 시스템은 앞에서 그랬지만 뭐 필의침, 그 다음에 인하도선 이런 것들로 그 낙뢰 등을 보호하는 것이 외부 필의 시스템이고요. 내부 필의 시스템은 집안에 필의침을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전이 본등이나 뭐 외부 필의 시스템, 전기적 절연 등으로 보호하는 것이 내부 필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노출 도전부 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전동기 같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전류가 흐르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 거. 그래서 충전부는 아니지만 충전부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도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고장 시에 충전이 될 위험이 있다. 고장 시에 전류가 흐를 위험이 있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노출 도전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전자기 임펄스는 충격파라고 합니다. 임펄스, 충격파.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큰 전압인데 이게 써님이 방사성 전자계를 발생시키는 RLC 결합을 통한 뇌전류의 모든 전자기 영향, 뇌전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자제품 이런 것들, 전기기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파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설전류는 이거는 새는전류죠. 새는전류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흐르는 전류를 누설전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로 이외로 흐르는 전류요. 우리가 전로 자체가 우리가 전류가 흐르도록 만드는 거죠. 얘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로 이외는 당연히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되는데 누설전류란 전로 이외로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전로의 절연체, 예를 들어서 우리 케이블이 있죠. 케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구리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구리선이 있는데 당연히 전류가 구리선 내부로만 흘러야 됩니다. 내부로 흘러야 되는데 누설전류 어떻게? 얘가 피복으로 외부로도 흘러버리는 거죠. 케이블 외부로도 흘러버리면 이러면 다 누설전류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았는데 흐르는 전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련체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로 흐르는 전류를 누설전류라고 하고 전기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단독운전은 뭐냐? 단독운전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전력 계통을 제가 설명드렸을 때 한전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한전 계통이 부하를 공급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풍력 이런 게 있는데 단독운전은 뭐냐면 한전에서 공급하지 않고 이런 부분 있죠. 분산형 전원에서만 전원을 공급한다. 이렇게 단독운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정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이라면 분산형 전원은 이렇게 태양열이나 풍력처럼 분리되어 있는 이런 전원 얘기예요. 에 의해서만 전압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를 단독운전이라 합니다. 단순 병렬 운전은 자가용 발전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결하여 운전하되 생산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된 전력이 연계계통에 통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자가용 발전설비나 저압 소용량 일반 발전설비 등이 있죠. 한전에서 공급되는 설비가 아니고 자가용 발전설비, 소용량의 이런 발전설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기가 남으면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만든 전기를 우리 구역 내에서 모두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결한 것을 단순 병렬 운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선로가 이렇게 있는데 단상 이선식이라고 볼게요. 단상 이선식에서 얘가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접지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은 보세요. 접지가 된 선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 전선과 대지 사이를 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다, 얘가 없다 그러면은 전선과 전선 사이를 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단상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 중에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상 이선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삼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삼상에서는 Y결선은 Y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지가 되어 있죠. 이럴 때 대지전압은 뭐냐? 대지전압은 이렇게 전압입니다. 근데 이 전압이 상전압과 같아요. 상전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상 4선식 Y결선 같은 경우는 대지전압은 뭐다? 상전압이면서 이 상전압보다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이라고 하죠. 굉장히 실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게 보는데 대지전압이 뭐예요? 대지전압은 우리가 선에서 대지까지 전압이죠. 대지까지 전압인데 이것이 상전압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요?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대지전압은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인데 우리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그래서 루트 3분의 상전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지전압 얘가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 이거보다는 이 개념 자체는 꼭 숙지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등전이 본등이 있는데요. 제가 이번 KC 교재를 쓰면서 기존과 굉장히 달라진 부분 이 부분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등전의 본등 이 부분이 이때 실기시험에서는 기존에도 많이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필기에서는 그렇게 출제가 잘 안 되었지만 실기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요 그림은 꼭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더라고요. 네. 이 그림 자체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체가 등전이 본등이 아니고 등전이 본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설명드리고 뒷부분에서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등전이 본등 자체는 뭐냐면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도전부는 뭐라고 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곳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등전이 본등 도체를 연결하면 지금 교재 잘 안 보시면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등전이 본등 도체 연결하면 그 연결한 곳은 전부 다 전위가 같다. 등전이 본등 도체를 연결한 두 지점은 전위가 같다. 따라서 전위가 같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등전이 본등은 이렇게 연결한 것 자체가 전위가 똑같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등전이 본등이라고 하고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요거 볼게요. 9번이 뭐냐면 9번이 접지극입니다. 접지극. 접지극 아시죠? 접지극 우리가 보통 땅에 박는 거 있죠. 접지봉, 접지판 이런 것을 접지극이라고 합니다. 접지극에 접지선, 접지도체를 통해서 뭐요? 얘 3번 접지선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얘가 뭐냐면
여기가 메인입니다. 주접지 단자 혹은 등전이 본딩 모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선들이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모든 선들이 주접지 단자에 모이고 그 주접지 단자에서 접지선을 통해서 접지극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혹시 예전에 전기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접지가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 특 3종 접지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단독 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기기가 있는데 그 기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땅에 접지를 합니다. 이 접지장이 3종 접지를 했다고 하면 접지장이 100옴 이하로 해야 되는 것이 3종 접지예요. 근데 당연히 너무 무식하죠. 우리가 기기가 몇 개인데 기기마다 이렇게 접지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모든 부분을 이 주 접지 단자에 모읍니다. 모아서 얘를 접지선을 통해서 접지극으로 하나로 연결한다. 당연히 이것이 맞겠죠. 예전처럼 하나 1종 2종 3종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이 뭐냐면 6번이 전기기기의 노출 도전성 부분 조금 전에 했죠. 노출되는 도전성 부분 고당이 났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 그래도 고당이 났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호도체, 보호하기 위한 도체를 여기 주접지 단자에 연결하는 겁니다. 딱 연결하는 거죠. 얘도 노출 도전 부분은 보호 대처를 통해서 보호를 위한 도체를 통해서 주접지 단자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접촉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도 7번이나 8번은 뭐예요? 7번이나 8번은 계통 외 도전성 부분, 빌딩, 철골, 금속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속재, 수도관, 가스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직접적으로 접지극과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주등전이 본딩용 도체, 주등전이 본딩용 도체고요.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이 4번 있죠.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거죠. 이걸 거쳐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조 등전이 본딩용 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어차피 실기시험까지 보셔야 되죠. 그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용어 자체가 처음 들어서 그렇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보다 보면 이게 어려운 말들이 아니고 익숙해지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10번은 전기 설비 기기, IT 기기, 내부호 설비 이런 것들도 모두 주접지 단자에 연결할 수가 있다. 여기서 등전이 본딩은 주등전이 본딩, 그 다음에 보조 등전이 본딩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전이 본딩망이에요. 등전이 본딩망. 등전이 본딩망은 본딩망이에요. 그냥 구조물의 모든 도전부와 충전 도체를 제외한 도전부, 평소에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접지 도체로, 주접지 단자로 연결할 수 없죠. 그래서 도전부와 충전되는 부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내부 설비를 접지극에 상호 접속하는 망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등전이 본딩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플 프리 전류는 리플이 뭐요? 직류에서 포함된 교류 성분을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교류를 직류로 만들었을 때 그 교류 성분이 많이 포함되지 않는 것 얼마 수치? 10% 설비에서 있죠. 요런 부분 수치가 나오는 것은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 성분의 실효값이 10%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리플 프리 직류라고 합니다. 수치 10% 중요하고요. 발전소 잘 아시겠죠?
너무 쉬워서 뭐 시험에도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발전소는 전기등을 만드는 것을 발전소라고 합니다.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 태양전지, 해양에너지, 발전 설비, 전기 저장장치 그 밖에 기계, 기구, 비상용 에너지 예비전원 등 얻을 목적을 시설하는 것 및 휴대용 발전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 전기를 생산, 뭐 이거 중요하죠. 네, 하는 것, 항상 하는 것. 변전소입니다. 변전소는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이 5만 볼트 넘는 것을 변전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22,900볼트 있죠. 주상변압기. 전주 위에 설치된 주상변압기 22,900볼트. 이것은 우리가 변전소가 아니고 변압기라고 합니다. 5만 볼트를 넘어야 변전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전소 밖으로부터 전송받은 전기를 변전소 안에 시설한 변압기, 그 다음에 전동 발전기나 회전 변류기, 정류기, 그 밖에 전기기구에 의해서 변성하는 곳으로 변성한 전기를 다시 변전소 밖으로 전송하는 곳을 우리가 변전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용어가 조금 많긴 한데요.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좀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나산 에듀